다들 주말들 잘 보내셨나요? 예. 예, 원래 어제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개인 사정 때문에 방송을 못 했고요. 예. 다들 월요일 아침 잘 지금 보내고 계시는지요? 예. 주변이요. 지금 연무가 끼어 있고 뭐 그게 연기와 안개가 지금 끼어 있는 그런 상태죠. 예, 이런 날이 될수록 이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께서도 늘 각별히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또 길을 건널 때도 조심하시고. 저는 이번에 그 생각이 듭니다. 미국 대선이나 우리나라의 지난번 4.16 총선이나 이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 여러 유튜브에서도 말했지만은 지금 미국의 뭐 CNN이나 또 뭐 뉴욕타임즈나 등등 이 신문들도 보면은 존 바이든이 거의 이긴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실을 너무나 호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우편물이 하루 일찍 도착하는 것, 또 죽은 사람까지 동원해서 선거하는 것, 그리고 중국의 그것을 사용하는 것, 그게 이제 컴퓨터용 기기를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순식간에 거의 존 바이든 쪽으로 몰표가 쏟아지는 것,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되었죠. 그래서 제가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쉽사리 승복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리의 4.16 총선은 어땠을까요? 이 양정철과 이근영 또 등등이 또 모여서 선거를 조작을 했고요. 그리고 또 법에도 없는 또 QR코드를 사용을 했죠. 법에서는 이 바코드로 사용하게 되어 있다죠. 그러면 그뿐이겠습니까? 지난번 한 달 전에는 그 서버도 마구 갖다 자기네들 멋대로 갖다 교체를 하고, 그리고 이 좌파 정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자기네가 연루가 된 사건들은 철저하게 은폐를 하거나 깔아뭉개기, 또 시간을 몇 개월씩 거의 끝나는 점이 있죠. 이번에 보면은 김경수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럼 쉽게 따지면 그것이 어디 구속이 되는 일일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도 형평성이 전혀 맞지가 않는 것이고요. 실제로 따지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5문제가 분명히 드러났는데도, 자기 형내 것인데도 불구하고 좌파 정권은 그 사리에 맞지 않는 짓을 했죠. 무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내용이 비슷한 33년과 또 17년의
징역형을 내렸죠. 그리고 추징금이 거의 억대에 다다르고, 그 논리를 해보면 문재인은 어떨까요? 과연 문재인도 된 뒤에 무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합니다. 추미애나 더불어 빨갱이당이 아무리 자기네가 이속대로 그 말을 맞춘다 한들 전혀 논리도 맞지 않고 앞뒤도 맞지 않고 그 일이 되겠죠. 공통점이 미국 대선과 우리의 총선이 너무나 판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보면 국방청회를 운영하고 계시는 그분이 계신데, 그분 말따나 호소인이죠. 당선인 호소인.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당선인이지. 제가 만약에 바이든이었다면은 저는 정정당당한 쪽으로 저는 선택을 할 것입니다. 왜냐? 학교 시험에서는 작은 컨닝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은, 그런데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될 자리, 선택을 받을 자리에서는 내가 떳떳해야 되겠죠. 내가 떳떳할 수 없는데 어떻게 자기 자신이 당선인이라 할 수 있고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국회의원들도 그렇습니다. 온갖 편법과 거짓을 동원한 그 좌파 이중대들이 과연 떳떳할까요?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더불어 빨갱이당이나 그에 추정했던 그 이중대들은 입이 열이라도 할 얘기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 입은 비틀어져도 많은 말을 하다 했습니다. 패스트트랙 무조건 날치기를 강행을 하다 보니 온갖 폐단들이 생겨났고요. 그래서 지난해 어땠습니까? 전 국회의장이던 문희상이가 철두철미할 정도로 저들 정당에 손을 들어줬던 것이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팔이 안쪽으로 굽는 참 특이한 현상이 생겼죠. 국회의장과 대통령은요, 나라를 대표하는 원투펀치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는 순간에 이쪽과 저쪽을 아우를 수 있는 능력을 지내야 하고, 또 국민 통합을 이루어야 되고, 또 국민들이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그 5년 동안 맡겨진 책무가 크죠. 저는 이번에 생각하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졌다기보다는 잘못된 선거, 그러니까 사전투표제는 솔직히 말하면 군인들이나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만 해놓고는 없어져야 될 그런 제도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번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캠프에 있던 사람을 어느 날 갑자기 선관위 위원으로 갖다 앉히고, 그러면 그것이 과연 올바른 선거가 된다고 보십니까? 내가 이겨도 떳떳하게 해서 이겨야 되지, 부정한 방법으로 이겼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문재인이가 그 되는 순간부터 해서
6.13 지방선거 참 사다 보면요 별 특이한 인간들까지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죠. 그리고 국민들도 그렇고 이 지도자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도 안 되는 부정선거에 의해서 그 역전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라도 소송은 물론 당연지사의 일이고요. 또 법에 정해진 대로 하원으로 끌고 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표 투표를 전면적으로 무효화 시켜야 되고 그날 당일 투표를 했는 것을 따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선거 역시도 매우 마찬가지였죠. 심지어는 한 지역구 사람보다도 투표 용지가 더 많았고 또 이쪽에서 투표한 것이 B 지역에서 투표한 것이 A 지역에서 뭐 무더기도 발견되는 일도 속출을 했다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양상이 있죠. 온갖 편법을 써서 무리수를 떠서 갖다 이긴 사람과 떳떳하게 어려운 과정을 극복하고 이겨낸 사람들하고는 그것이 천지 차이의 일이죠. 기분이 늘 온갖 부정과 편법을 쓴 사람은 항상 뒷맛이 겨우지 않다는 걸 제가 수십 년의 이 역사를 통해서 보고 봤던 것 같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우리나라에 1960년에 3.15 부정선거가 있었고 그때 분위기가 야당 분위기였죠. 그리고 이번에도 만약에 문재인이가 떳떳한 승부를 했다라면은 야당 분위기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문재인이가 가진 거짓말로 쳐서 했고 해놓은 일이 없고 미국의 그 대통령 이번에 바이든 후보가 있죠. 그 바이든 후보도 그 온갖 스캔들과 비리가 그저 보물 터져났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요즘에 우리나라의 그 자좀 언론 기관에서 자주 어디 보면 바이든이 이겼다 이지를 하는데요. 그건 이긴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습니다. 법대로 따지자면 그 투표 부정한 방법이 한 가지만 드러나도 우편 투표가 당연히 무효가 될 것이고 그리고 스포츠 경기로 말하면은 이미 바이든은 기급회를 한 거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
선수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심판을 매수를 하거나 하면은 그 스포츠 경기에서도 그렇죠. 보수패란 것이 들어가 있죠. 그것이 스포츠의 룰이고, 스포츠란 것은 그렇습니다.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승리를 하면서 그것이 의미를 더하고, 또 진 사람들도 최선을 다했지만은 또 승복하는 이런 자세. 그럼 과연 이번에 미국 대선이란 것이 우리나라 총선도 그렇고 그것이 과연 그래 나왔을까요? 과연 예. 잠깐 이쪽에서 이제 볼일을 보고 그래도 이제 잠깐 이제 일을 보러 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아침에 그런 말을 제가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옛 말이죠. 이 임금이 되고 요즘에 최고 자리에 이제 올라서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내가 있을 동안에 그 지적을 정말 쌓아 올리기가 뭐 수월한 일은 아니겠죠. 그렇지만은 뭐든지 부지런하고 꼼꼼하면은 성공을 한다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쓰기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명함이 뚜렷해지기 때문이죠. 돈 2만원 가지고 내일 해야 된다. 그러고. 예. 예.
아, 예. 아, 예, 수고하십시오. 아, 참, 지난번, 그래서 늘 그렇죠. 학교에서 이 공부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이, 내가 떳떳하고, 진실하고, 성실하면요, 어리 가도 통하지만은, 남을 속이고, 온갖 편법을 쓰고, 거짓말을 동원해서 하면은, 그 일순간에 변할 수가 있지만은, 자기가 눈 감는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그 고통이 뒤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제가 왜,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런 분을 왜 어느 정도 점수를 더 주느냐. 그 과정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고비를 극복을 하고 넘기는 것이 그것이 의미가 더하죠. 요즘 유튜브에 나오는 사연을 부탁해 그 방송을 들으면서도 제가 하는 얘기지만은 정말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이겨내고 또 결혼해서 열심히 사는 가정, 또 그 어떤 사연에서는 그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 그 며느리 될 사람이 눈을 이렇게 보았다죠. 그것이 내가 진심이 안 당기고는 그 말이 나올 수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늘 우리가 그렇죠. 이 높게는 정치라는 위정자부터 낮게는 일반 서민들까지 모든 것이 내가 떳떳하고 그럴 때일수록 더 그 빛은 돋보이겠죠. 욕심이 한번 가기는 가는데 차가 오기 때문에 천천히 가야 된다. 그래서 저도 뭐 제 자랑 그렇지만은 저는 타 유튜브에 비하면은 이 구독자가 덜이 올라가지만은 저는 이 주창했던 부분이 편집 없이 가는 방송, 그러니까 이 듣다 보면은 말이 끊기거나 뭐 미흡한 점도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제 목소리는 듣고 보고 느낀 걸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이 다음에 우파를 잡기 위해서 제가 조언을 드린다면은 정말 옥석을 잘 가려서 정말 나라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이런 선량이 목표해야 되겠죠. 이 뻔뻔하고 국민들에게 아무런 비전을 제시도 못하는 이런 사람을 뽑아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5천만 국민이 북한 공산 집단의 그 한 줌밖에 안 되는 그 북한 공산 집단인데도 우리가 갈취를 당하듯이 그렇게 사는 자체가 이게 과연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모습일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 아침에 그것을 또 해보게 되고요. 예, 오늘 잠깐 뭐 그것 때문에 잠깐 늦었습니다만은 예,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당당한 한미일 동맹,
그리고 먼 장래를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흐름을 타고 가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그 바이든 좌파가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도 다시 한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되는 것이 우리의 입장으로 봤을 때도 나았다 싶습니다. 처음에는 그 늘을 적용 힘들지만은 트럼프가 바라는 것은 어디 큰 돈을 바라겠습니까? 당신네 나라가 우리인데 도움을 받았어요. 우리에게도 좀 협조를 하라는 뜻인데, 이것을 문재인 좌파 정권이 무조건 반미 일색으로 나오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나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고 또 널리 알려주시고 또 구독과 추천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많이 봐주시는 것만 해도 제가 또 방송을 하는데 또 힘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해봅니다. 다들 돌아보면 다들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잘못된 좌파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리기 위해서라도 주변에 국민들이 이 많이 번알려 주시고, 또 신의 한수나 또 또 신인균 국방TV 등등 우파 유튜버를 많이 봐주시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는가, 아이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얘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못된 종교적 교육이 지금의 이 젊은 세대들의 장래를 얼마나 그르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민노총과 정교조는 반드시 기억이 되고 없어져야 될 그런 집단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를 했듯이 역사라는 것은 공과를 뚜렷하게 후세대들에게 가르치는 일이라, 저는 그것이 참 교육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참 한 달 전에 한 달 좀 넘었죠. 북한 공산 집단에 의해서 학살된 해수부 공무원 직원의 아내분도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했다더군요. 참 오늘따라 문재인과 그 좌파 빨갱이들의 이중성이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나는 이 월요일 아침이고요. 예, 다들 남은 하루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시간이 되면 또 방송을 들겠습니다. 예, 들어갑니다.